서울 서희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제 추모제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추모의 뜻으로 전국 30개 초등학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하루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들은 국회에서 열리는 추모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며 단체 행동 자제를 호소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안전지도를 위한 장학사들을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도 경기도 성남에서 정년 퇴임을 1년 앞둔 60대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업 중에 일어난 사고로 학부모에게 경찰 고소를 당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채를 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조총련이 관여한 일본 집회에 참여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겨냥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해군 함정 홍범도 함의 개명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검토하는 건 없다던 입장에서 한 발 나간 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개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지 나흘 만입니다. 지난 7월 학교에서 숨진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인 오늘 전국에서 추모 집회가 열립니다.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어제는 고등학교 교사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수업 중 일어난 사고와 관련해 학부모에게 경찰 고소를 당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 교사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제 경기 성남시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는 정년 퇴임을 1년 앞둔 60대 체육교사 A씨입니다. 지난 6월 말 장염을 앓던 A씨는 수업 도중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그때 운동장 구령대에서 쉬고 있던 여학생이 다른 남학생이 찬 공에 눈을 맞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쳤고 이후 시험을 보는데도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안전관리소를 문제 삼아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교육청에도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일로 A씨가 심한 압박감을 느껴왔다고 주장합니다. 또 오랜 시간 교직 생활을 하며 자부심을 느끼던 A씨가 근래 우울감을 느끼고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학부모 민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 과정에서 학교는 A씨와 어떻게 소통하고 조치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통화 기록과 문서 자료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숨진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의 추모제가 오늘 오전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어제 고인의 발인 자리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참석했는데요. 조 교육감은 교사가 고통받은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이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입니다. 교사들은 집단으로 동료를 추모하고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연가를 내고 모이는 공교육 멈춤을 진행합니다. 교육부가 거듭 징계 의지를 밝히면서 교육당국과 교사들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교육 멈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월요일이고요. 등교 분위기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데 등교길이 굉장히 한산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 학교장 재량 휴업을 결정한 곳은 전국 30개 학교지만 휴업을 하지 않더라도 교원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정상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원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정상 수업이 안 될 걸로 예상되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냥 오늘 하루는 가정 보육을 선택한 학부형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이런 가정 통신문 받으신 학부형님들 많으실 텐데요. 네. 그래픽 띄워주시죠. 예,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 교사들이 오늘 서희초 교사 추모와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입법 촉구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다면서 단축 수업이나 학급 통합, 학년 통합 운영 등이 될 수 있고 심각하면 학생들을 바로 정문에서 하교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휴가를 내고 가정보육을 택하거나 교권 회복과 공교육 회복 취지에 공감해서 체연학습을 신청하거나 하는 가정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 저희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학부모들 보시겠습니다.
체험업습 낸 애들이 한 반 정도 된대요. 그래서 애들이 없대요. 저는 딴 학교 여기 문제가 있으면 여기도 다 쉬고 같이 가서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열악하다는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업무가 사무적으로 많고 막 이런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그 정도 단파까지 차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인지는 몰랐죠. 사실 이게 예고가 된 다음에 교육부에서 너무 강경하게 입장을 밝혀서 규모가 크진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정상 수업이 어려운 학교가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주호 부총리가 어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교육 멈춤을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는데요. 먼저 호소문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당국이 앞장서겠습니다.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하여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주십시오. 교육부는 구사 공교육 멈춤 움직임이 본격화했을 때부터 이 집단 연가 사용 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가능성을 경고했고 재량 휴업에도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재량 휴업 학교가 이 전국 500개 학교가 넘을 것으로 보였다가 뭐 30곳 정도까지 줄어든 건데 교사들의 연가 신청이 잇따라 반려되면서 공교육 멈춤이나 집회 규모 역시 말씀하신 대로 좀 축소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교사들이 학교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연가 대신에 네. 이 당일 병가나 아니면 병 조퇴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정상 수업이 불가능해진 건데요.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이 800여 명 이상 긴급 인력을 파견하는 등 각급 교육청에서 긴급 인력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30개 학교가 오늘 휴업을 한 상태고요. 이 서희초등학교도 오늘 휴업을 했습니다. 집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서희초는 오늘 휴업하고 돌아가신 선생님에 대한 추모제를 진행을 합니다. 오전부터 운동장에 헌화와 글을 남길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일찍부터 이 추모객들을 받았고 네. 잠시 뒤인 오후 3시엔 학교 차원의 추모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유가족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4시 반부터는 서울 여의도와 전국 각 교육청 앞에서 교사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 4시 반이면 일반적으로 교원이 정상 근무를 다 끝마친 다음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제 연가나 병가 조퇴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온 교사들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교대생 등 예비 교원들 그리고 교권 회복과 공교육 회복의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또 오늘 저녁 7시부터는 한국교총과 전국의 교대에서 추모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서희초와 별개로 이제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던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추도식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오늘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났는데 꽤 많은 규모가 모였어요. 오늘은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지난주 토요일에 저도 근무였는데 이 집회 인원은 예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께 토요일도 이제 49제 전에 마지막 집회라서 규모가 클 거로는 예상을 했지만 이미 오전부터 인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더니 이미 뭐 국회 앞에서 여의도 공원까지 교사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준비했던 모든 구역이 만석이 되고 자리가 없어서 여의도 공원까지 계속 채워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 추산으로는 10만 명, 주최 측 추산으로는 지금 30만 명 안팎이 모였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국회 앞에서 여의도 공원까지 갔다는 거죠? 저녁에? 여의도 공원까지 갔고 여의도 공원도 다 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의도 공원에 들어찬 인원은 인원 집계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30만 명 안팎이 모였을 거다 이렇게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집회에 뭐 교사만 온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국의 교사가 40만 명 안팎인데 거기에 30만 명이 모였다면 네. 이게 여기서 교사 비율도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교권 회복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교사의 비율이 높고 열망도 강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부가 징계를 예고한 이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과연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교원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집회가 좀 시작될 무렵쯤이 돼봐야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토요일 집회로 이 교사들의 요구나 어떤 호소가 좀 확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여전히 좀 강경한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10시에 교육부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관련된 질문이 1시간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오늘 공교육 멈춤을 위해 집단 연가와 병가, 이 조퇴한 교원들에 대해서까지 징계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교육계 전체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징계 내용을 별도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그 수위에 대해서는 대답을 좀 피했는데요. 네. 하지만 어쨌든 교육부는 지금 재량 휴업한 학교 명단에 이어서 연가 그리고 병가, 조퇴 사용한 교원 정보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연가와 병가 그리고 조퇴 등을 반려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심지어 학교장이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병가를 내고 집회에 가면 어차피 그 위치 추적으로 다 집회에 간 게 증명이 된다. 나중에 처벌받는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병가 철회를 요청했다는 교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위치 추적은 엄연히 수사기관의 이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다만 교육부가 예고한 대로 형사 고발을 하면 이제 이 연가, 병가, 조퇴 사용 교사들 전부 다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하면 네.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의아할 겁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뭐 연가 쓸 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겁니까? 교육부가 이제 아무리 불어 입장을 밝혔더라도 연가, 병가를 사용하는 자체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교원의 집단 행동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집회는 안 나간 상태에서 내가 아파서 쉬었다는데 이걸 왜 집단 행동으로 불큰 거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법적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병가를 내고 병원에 갔더라도 나중에 집회에 참여했다면 이 병가 냈다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것 때문에 집단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공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교원과 별개로 오늘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이것은 교육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예. 체험학습은 법령상 허용하는 교육의 방식이라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희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숨진 교사의 학교이기 때문에 급박한 사유에 의한 휴업이 인정된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 공교육 멈춤에 동참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될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교육부가 밝힌 입장대로 강경하게 대처를 한다면 이후에 좀 혼란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안건으로 제가 이게 공론화된 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지금 이제 만약 정말 교육부가 징계를 하면 이렇게 하자 이런 교육계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중에는 정말로 현실화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방안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방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극단적인 것도 있다. 예, 그렇죠. 이게 만약에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약간 좀 극단적인 방법이라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 회복을 위해서 뭉쳤던 교육계가 징계를 놓고 분열하면서 이 교사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가 각자 싸움을 벌이고 대립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일단 교육부가 징계 대상을 골라내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릴 거고 교육청이 그걸 받아들여서 징계를 실제로 그 학교에다 징계를 요청할지도 또 그것도 의문이고 또 징계 절차가 일단 그 학교장들이 또 징계 요청을 받았다고 징계를 할지 네. 그 모든 과정에서 지금 다 싸움이 약간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순간 소송전과 감정 싸움이 불가피한데 이러면 교육개혁 이슈, 지금 모든 교육계가 바라왔던 이 교육개혁 이슈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부도 이 상황은 원치 않는 건데 그래서 좀 선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일단 이거는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일단 어제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가 호소문의 징계 내용이 늘 이제 징계하겠다 했는데 이 내용이 좀 빠졌고 예. 또 오늘 교육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징계 여부는 연가, 병가 사용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이 학생 수업권이 얼마나 침해됐느냐를 같이 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또 같은 데서 뭐라고 했냐면 병합 수업이나 단체 수업도 정상 수업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원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학교장들이 정상 수업이 안 되니까 이 통합 수업 하겠다, 학년별 혹은 학급별 통합 수업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네. 교육부가 지금 이거를 정상 수업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학생이 병합 수업을 받았더라도 수업권을
정상 수업으로 보면 수업 범위는 지배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고, 그러면 징계의 어떤 고려를 할 때도 참작할 여지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부는 일단 오늘 집회 참석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되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좀 열어놓은 것 같은 모습이긴 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정책부 김연아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채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 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겨냥한 거라고 전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일본에서 친북 성향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주최 추모식에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장호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이 반국가 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알았냐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사무차장은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했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윤 의원이 자비로 다녀왔다며 부인했습니다. 다만 국회의 공식 사업이 아니고 자비로 의원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엔 의원 외교 활동으로 폭넓게 봐서 사무처에서 외교부에 편의 제공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자체적으로도 국회의원 해외여행 시 수행 공간 업무 협조 지침 협조 공문을 받고 외교부가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며 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오늘 국회에 나와서 해군 함정, 홍범도 함의 개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선 3년 전에 안무함을 진수할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군의 입장과 태도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 상황 잠시 보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총리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런 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다시 거죠? 말씀드리면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해군 입장도 들어보고 해서 네. 필요하다면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해군 함정에 또 논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어요? 예. 2020년도에 11월에 진수된 안무함 3,000톤급이에요. 그 당시에도 진수 당시에 해군 홈피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조 원짜리 잠수함에 공산당 간부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 타당하냐 해명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군에서 그랬습니다. 일부 온라인 매체에서 다뤄지고 있는 안무 장군에 대한 코민테른과의 연계한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주장은 공인되지 않은 주장이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의 명예가 훼손되고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게시물을 삭제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입장은 뭡니까? 말씀하신 안무함에 대한 것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야당 수장의 모습보다 이른바 관종의 DNA만 엿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뜬금포 단식을 천명하더니 국회를 극단 성향 유튜버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서로를 비난하는 유튜버들을 자제시키기는커녕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기만 한다며 단식한다고 하는데 실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무산됐다며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골라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가 2차례 연속 불출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지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로 있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는 단식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출석을 거부해 오늘 소환 조사가 무산됐다며 이번 주는 국회 일정상 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다음 주 소환 요청이 오면 이 대표가 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의 단식으로 조사가 늦춰지고 있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된다고 일축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또 오늘 조사 무산은 이미 사전에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검찰이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다음 주에 요청이 오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남성의 집에서 억대 현금 다발이 나와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험운전 치상과 약물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 신모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억대의 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돈이 폭력 조직이나 마약과 관련돼 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달 2일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중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용산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동석자들의 마약 투약 여부와 관련해 의미 있는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본부장은 오늘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동석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마약 검사 결과도 취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추락해서 숨진 A 경장에 대한 부검과 약동물 검사를 실시했다면서도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 동석자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아직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며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매년 200건 정도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심신미약 간병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생겼지만 폭행당하는 구급대원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대원 이모성 씨는 재작년 길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응급 출동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남성이 임 씨를 밀치고 폭행해 타박상을 입은 겁니다. 아이 나 자는데 왜 깨워? 이렇게 하면서 팔을 휘두르시고 저희한테 못 오게 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피처 그걸 보지 못하고 신체를 맞는. 지난해 2월 광주광역시에서도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 누워있다가 이송되던 남성이 구급대원을 마구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좁은 구급차 안이라 대원은 주먹 세례를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은 2019년부터 해마다 200건 정도씩 발생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300건에 육박했습니다. 일선에서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접적으로 막 출혈이 많이 심하다든지 정말로 저희가 의식을 잃을 정도의 그런 일상적인 그런 폭행, 정말 진짜 폭행이라고 하는 종류가 아니면 거의 그냥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는 많이 이해하는. 특히 가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엔 술에 취해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면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게 법률도 개정했지만 구급대원 폭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대원들은 신고 내용에 주치자라는 언급이 있으면 미리 방호복을 입거나 카메라를 챙기는 등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현실입니다. 소방당국도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피해 입은 대원은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폭행이 벌어지고 난 뒤 수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상을 당했을 때 이제 구급대원의 어떤 인력에 대한 부분들의 결손이 생기는 부분들, 사실상 국민들이 누려야 되는 이런 구급 서비스에 상당한 좀 이제 장애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안전하게 이 구급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구급대원들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억 원대 환전 거래 과정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환전상에게 1,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환전거래 도중 1,000만 원을 도둑 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용의자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서울 대림동에서 환전상에게 원화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건넨 뒤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받자 도로 돈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환전상은 용의자가 40대 중국인 남성이며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만났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북 청도군 청도읍 중앙고속도로 청도 2터널에서 11톤 화물차와 25톤 화물차가 추돌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40대 트럭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2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9명이 연기 흡입 증상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부산에서 대구 방향 통행을 전면 차단하고 사고 수습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1톤 화물차 엔진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과 침공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지난해 수능 시험에서 문이과 계열 교차 지원이 더 자유로워지면서 성적이 높은 이과생이 문과 상위권 학과에 지원한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과 침공이 일어난 상위권 대학 문과 학생들이 최근 학교를 많이 그만둔다고 합니다. 지난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학교의 인문계열 중도 탈락자 숫자가 1년 전보다 비교했을 때 50.9%나 증가했는데요. 이는 5년 사이 최고치입니다. 학과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 경영학과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어서 연세대 인문계열과 상경계열이 뒤를 이었고요. 서울대에서는 자유전공학부에서 그만두는 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를 추정해 보자면 그 사이의 입시 변화, 문이과 통합 수능의 영향이 큰 걸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 공시를 분석해 자료를 낸 종로학원 측은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한 학생이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대 쏠림 현상의 연장선일 가능성도 언급됐는데요.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의대를 가려는 학생이 늘어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갈수록 취업이 힘들어지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전공 고민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네, 올여름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역대 여름철 가운데 최대를 기록한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는 이번 달 말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전력 사용량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난달 전력거래소에서 이뤄진 전기 거래량은 5만 1,000기가와트시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지난해 8월 5만, 2021년 8월 4만 8,000기가와트시보다 많은 역대 7, 8월 중 최대 전기 거래량입니다. 또 올해 들어 월간 전기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한 것은 8월이 처음입니다. 전기 사용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이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정체됐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용과 상업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 사용량이 급증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급증한 것은 날씨와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올해 8월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11일로 2018년 이후 가장 많았고 서울 평균 기온은 27.2도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요금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네, 지난해 8월 4인 가구 평균 전기요금이 66,690원이었습니다. 427kW의 전기를 쓴 건데요. 올해 8월에 같은 양을 사용했을 경우 20.8% 오른 8530원을 내야 합니다.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지난해 여름 이후 전기요금은 세 차례에 거쳐 1kW 시당 28.5원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올여름 극심한 무더위로 전기 사용량이 늘었다면 전기요금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전기 사용량이 10% 늘면 전기요금은 10만 원, 20% 늘었다면 전기요금 11만 5천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이는 지난해 8월과 비교해 전기요금이 각각 50%, 73% 급증한 양입니다. 네, 워낙 더웠고 또 요금도 오른 상태라서 걱정이 되는데 고지서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경우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관리비에 합산해서 전기요금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9월 1일부터 4일 사이에 검침해서 10일 전후에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하고 20일 이후 8월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함께 청구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LNG 수입 가격 급등에 따른 난방비 폭탄에 이어 이번엔 냉방비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전이 추가로 설명한 게 있다고요. 예, 한전은 8월 전기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주택용과 일반용 사용량이 급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면 요금을 깎아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만큼 부담이 무조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아직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저렴한 편입니다. 그에 따라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한전의 누적 적자는 47조 원에 달하고 올해만 약 7조 원의 영업 손실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7월 산업활동의 경우 기상 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했지만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의 핵심 요소인 수출은 8월 하계 휴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폭이 크게 완화됐고 대중국 수출도 100억 달러를 다시 넘어섰다며 무역 수지도 3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는 등 애초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증금 5억 원을 넘는 고가 전세주택의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5억 원 이상 전세 보증금은 1,000억 원 규모로 작년 한 해 대위 변제액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허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전세금 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 변제는 264건, 액수는 1,029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흡연과 음주가 원인이 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25조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흡연과 음주 때문에 지출된 걸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31조 3천억 원이고 환자 본인 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액은 25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는 18.4% 증가했고 연령대별로 보면 흡연의 경우 60대가 40%로 높았고 음주는 20대가 64%, 80대 40% 순이었습니다. 처음 간 금융기관에 36년 동안 내 주민등록번호로 된 계좌가 있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충남 서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금고 측은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고 돈이 들어있던 누군가의 계좌를 주인 허락도 없이 명의 변경해버렸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적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 충남 서산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찾아간 이모 씨. 새마을금고 방문은 살면서 처음인데 통장 가입 과정에 전화번호와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수정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받았습니다. 금융사업자 괜찮다. 그래서 그 나오면 찝찝하다. 그러면서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뒤늦게 이유를 알게 된 이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1987년 정모 씨라는 사람이 가입한 출자금 회원 계좌에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 씨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씨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하자 정 씨의 회원 정보가 나왔고 직원이 문제를 확인해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 씨 걸로 바꾸면서 정보 변경 문자를 받았던 겁니다. 당연히 그간 정 씨 명의로 이뤄진 금융거래들이 모두 이 씨가 한 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마을금고를 처음 방문한 이 씨는 갑자기 1987년에 출자금 통장에 가입한 장기 고객이 돼버렸습니다. 황당한 일은 더 있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정 씨 출자금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주인 허락도 없이 이 씨 명의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씨 측이 계속 추궁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몰랐다며 직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기 전에 만든 통장이라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적힌 거로 보인다며 직원이 정 씨와 이 씨가 동일인일 거라 생각해 버린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창구에 앉아있던 본인에게 몇 마디 질문만 해봤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며 답답해했습니다. 생각할수록 그 새마을금고 그분들이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고객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부부가 운영이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 씨는 새마을금고 측의 해명을 고지고대로 믿지 못하겠다며 자신도 모르는 금융피해가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신용정보조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장래 희망 물어보면 상위권에 오르는 직업이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바로 유튜버인데요. 어린이들뿐 아닙니다. 성인들도 멀쩡히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뛰어들기도 한다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광고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외에 영상에 특정 회사의 물품을 노출하고 광고비를 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올린 수익 얼마나 될까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들의 수입은 지난 2019년에는 875억여 원이었습니다. 1년 뒤에는 5배 넘게 늘었고요. 또다시 1년 뒤에는 2배 가까이 불었습니다. 3년 사이 10배 정도가 늘어난 건데요. 상위 1%의 수익은 더 엄청납니다. 2021년 국내 유튜버 가운데 상위 1%는 1년에 2,4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1인당 평균 7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유튜버들 수익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2021년 하위 50% 유튜버 수입은 40만 원에 그쳤는데요. 지난 2019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갈수록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적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유튜버에 한정된 것입니다. 때문에 실제 유튜버들 간의 소득 격차는 이보다 더 클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중국을 다녀온 미국의 상무장관은 중국에 대응할 채찍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와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고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중국을 방문한 러먼드 미 상무장관은 CNN에 출연해 미국은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무부의 경우 수출 통제와 투자 규제, 관세 등이 그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먼드 장관은 최근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기관의 이메일 계정이 중국 해커의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매우 분명하고 직접적이며 단호하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자신들은 몰랐으며 고의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에 끝나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의 일부 예외를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러먼드 장관은 다음 달에 내릴 조치에 대해 앞서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문제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 단절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를 1년 유예, 그간 검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유예 시간이 끝나가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어 이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지난 2019년 우크라이나 대선 때 젤렌스키 당시 대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재벌이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단호한 법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황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머리가 하얀 중년 남성이 집 문 앞에서 우크라이나 보안국 형사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1분 가까이 설명을 듣고 서류에 서명하는 이 남성은 우크라이나 재벌 이호르 콜로모이스키. 2013년부터 8년간 우리 돈으로 약 185억 원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곧바로 혐의 관련 조사를 위한 구금 60일을 명령했습니다. 콜로모이스키는 은행과 에너지 기업 등을 가진 우크라이나 최고 부자 중 한 명입니다. 과거 코미디언 시절 젤렌스키 대통령이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도 그가 소유한 방송사에서 방영됐습니다. 2019년 대선 땐 젤렌스키의 적극 지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둘 사이 관계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무성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З найбільших в Європі, як і завжди, але точно без багатолітнього, як завжди, щодо тих, хто грабував Україну та ставив себе вище, ніж закон. 전쟁을 지원하는 서방의 신뢰를 얻고 EU 가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 초부터 부패와의 전쟁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지난 1월에는 전시물자 조달과 관련된 부패 스캔들로 국방부 차관과 검찰 부총장 등 고위 관리들을 대거 해임했습니다. 5월에는 금고 등에서 달러 뭉치가 발견된 대법원장까지 적발됐습니다. На цей час затримано голову Верховного суду і вживаються заходи щодо перевірки інших осіб їх причетності до кримінального правопорушення. 지난달에는 뇌물을 받고 징병 대상자의 국외 도피를 돕는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난 병무청장 전원이 해임됐습니다. 이번 콜로모이스키 체포 역시 외부의 적 러시아와의 전쟁은 물론 내부의 적 부패와의 전쟁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올해 기록적인 더위에 맞물리면서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운동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무분별하게 배출하는 최상위 부자들의 생활 방식을 지적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양지에 정박한 새하얀 요트에 스프레이로 붉은색과 검정색 페인트를 칠합니다. 월마트 후계자의 3억 달러짜리 요트가 오염을 유발한다며 환경운동가들이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깃발을 든 사람들이 공항 활주로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제트기 앞에 눌러앉아 활짝 펼친 현수막에는 개인 제트기를 금지하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민간 제트기 운항 횟수가 60% 넘게 늘어나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Además, es una manera de viajar muy contaminante. Las emisiones que producen los jets privados son 10 veces más altas que las que se producen con vuelos convencionales. 올해 기록적인 더위를 비롯한 이상기후를 겪으면서 기후를 걱정하는 시위는 더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유명 예술 작품을 훼손하거나 스포츠 경기를 방해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최상위 갑부들의 과시성 소비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These specific luxury practices are disproportionately contributing to the climate crisis at this point if you map out. 한 연구에는 호화 요트 한 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이 7,000톤을 넘어 승용차의 1,500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최상위 부자들을 겨냥한 환경운동은 탄소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에서 개인으로 눈을 돌려 관련 규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내 기술로 국화 종자를 개발해서 수출했는데 국내로 역수입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종자를 수입한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는 우리 측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걸 어기고 우리나라에 역으로 수출한 겁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농촌진흥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국화인 백강입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생산할 수 있고 수명도 3에서 4주로 일반 국화보다 2배 가까이 긴 품종입니다. 농진청은 지난 6월 7년 동안 사용료 3억여 원을 받는 조건으로 베트남과 종자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으면서 국내 농가를 보호할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한 백강은 베트남 안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측의 허가를 받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백강이 국내로 역수입됐다는 의혹이 국내 화훼 농가에서 나왔습니다. 마코토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농진청을 믿은 농민들은 허탈한 심정입니다. 농민 입장으로서는 진짜 참담하죠. 그나마 조금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그 대국 농사 짓는 농가들이 거의 뺏기 들고 그냥 항복하는 거죠. 농진청은 대구에 있는 무역업체가 수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에 들어온 백강은 모두 50만 송이가량. 이 가운데 3만 송이 정도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무역업체가 가지고 들어오는 국화에 대해서는 저희 청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는 국화들이 수출되지 않도록 현재 모니터링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역수입 경로를 파악한 농진청은 관련 업체들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는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냐며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한낮에는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은데요. 여기에 곳곳으로 소나기까지 지나며 습도가 잔뜩 높아지겠고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또 선선해지니까요. 퇴근길에는 큰 일교차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밤까지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도 최고 4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어제만큼 후텁지근합니다. 서울 29도, 대전 30도, 광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 주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늦더위가 남아있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동해안의 비는 수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영남 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간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